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히드풋볼 K가 아마 이제 이 세트에서는 네, 마지막일 겁니다. 이 세트에서 마지막이고 새로운 어떤 그 스튜디오를 이제 지금 세팅하고 있는데 빨리 되면 이번 주 안. 오. 늦게 되면 한 주 정도는 K도 휴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네. 작업 좀 할까요? 작업 저희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고 있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할 네. 수 있는 작업이 아니에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히드풋볼 K에 대해서 멤버가 바뀌냐라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이제 member가 바뀔 예정은 없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 기존 이스타 TV에서는 이제 있었던 K 관련돼서 컨텐츠는 이게 유일했으니까 거의 유일했으니까 그래서 이 멤버가 이제 또 현장에서 현직에서 지금 해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멤버 그대로 히드풋볼 K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계속 변화가 있는 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건 다음 주는 휴방할 수도 있다. 네. 네, 이 말씀 드리고 최대한 다음 주에 휴방을 안 하고 싶어서 스튜디오도 좀 알아볼 생각인데 만약에 스튜디오가 잘 섭외가 된다면 1회 정도는 다른 곳에서 녹화를 할 수도 있다. 라이브를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7월 27일 히드풋볼 K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스타이 주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원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다운입니다. 네, 각자 이제 또 해설도 갔다 왔는데 다들 이제 아시죠?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네. 오늘이 이 스튜디오에서는 마지막입니다. 와, 네, 히드풋볼 K는 주원 형과의 마지막을 함께하는 사람. 아니 저랑 마지막 할 거예요. 아니 이 스튜디오에서. 스트레스요. 네. 저도 되게 네. 네. 아무튼 뭐 저는 2017년이었나요? 네. K리그에서 그래도 잘 하면서 어디 얘기할 데가 없었는데 네. 히든풋볼에서 주원 형이랑 종윤이 형이 저를 초대해줘가지고 이 K리그 이야기할 데 없었는데 한번 해우소가 된 느낌으로 이야기를 해준 느낌이 있어서 네. 해우소. 네. 해우소는 똥가라. 비워야지 또 채우지. 시즌 끝나고. 그러니까 그 싸질렀다는 얘기잖아요. 아예 해설한 지 꽤 됐잖아요. 왜요? 다른 표현도 있잖아. 그래도 예. 좀 시원하게 좀 네. 이야기하고 갈 수 있었던 그런 기회를 주어진 히든풋볼 K였었다. 예. 계속 네. 이어지니까 또 뭐. 그렇습니다. 다운이는 뭐 지난 시즌부터 이제 같이 했었잖아요. 네네네. 네, 같이 했었고 그러면서 또 이제 계속 이번 시즌까지도 같이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어찌되었든 뭐 달라진 건 없습니다, 여러분. 크게 달라진 것도 없고 숲에서 계속 이제 이 PL이나 K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거기 때문에 숲에서는 라이브는 여러분과 또 함께 한다. 단지 이제 그건 있어요. 좀 이른 시간에 저희가 하잖아요. 이른 시간에 하기 때문에 좀 시간을 조금만 늦춰달라. 이 얘기도 있었거든요. 오후 3시에서 좀 늦게. 네, 그러니까 K도 마찬가지고 PL도 마찬가지고 좀 저녁 시간에 좀 해달라. 저녁 시간에 이제 라이브로 보신 분들이 아무래도 좀 많다 보니까 네. 지금 퇴근하고 막 식사하시면서 그렇죠. 보시거나.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그게 있어요. 그러면 업로드 시간이 되게 늦춰지거든요. 아하.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 한번 해보긴 해봐야 된다. 네, 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께 그런 그 변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리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입니다. 포항 대 전북 경기입니다. 기티스 들어갔어요. 바로 또 해버리지. 근데 잘못 잡아놨는데 들어갔어요. 그래도 득점했어요.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티스에 대해서 제주에서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네. 전북이 왜 이 선수를 샀을까? 어떤 걸 봤을까라고 했는데 어쨌든 기티스가 나와서 득점을 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제주에 있을 때도 경기 나올 때는 공중볼적인 측면에서는 좀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타겟형 스트라이커로서는 그래도 전북에서 생각할 만한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전북에서 와서 잘 썼다.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이게 뭐 세르지오 코스타 감독이 나쁘다, 뭐 정종 감독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선수 본인은 본인에게 맞는 팀이 있고 본인에게 맞는 감독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기티스 선수가
전북과는 그래도 좀 궁합이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뭐 GTC의 득점도 이제 추후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게 포항 얘기를 해보면 포항이 지금 3연패입니다. 아, 네, 이제 물론 계속 원정을 다녔기 때문에 힘든 일정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원정 막판에 계속 연속되는 원정에서 막판에 이제 두 경기를 졌는데 네. 그래 원정 다니는 거 이제 힘들었으니까 마지막에 좀 힘이 빠졌나 보다라고 해서 홈으로 돌아왔는데 뭐 전북이라는 좀 거함을 만나서 부담스러운 경기이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3연패를 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지금 포항은 제가 사실 그 전까지 막 연패 기록하고 막 나중에 살아나고 이게 계속 반복됐었잖아요. 네. 근데 요번에 이 3연패는 사실 좀 커요. 좀 위기인 것 같아요. 음. 네, 위기가 온 것 같고 결국에는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를 해 나갈 수 있을지 생각을 해봤는데 이호재 선수가 거의 지금 득점의 70% 이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호재 선수가 독일 리그로 이적을 하는데 스타트로, 예. 그게 오히려 저는 전화위복이 될 것 같다. 포항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순환을 해줘야 되는 팀이에요. 선수에 대해서 많은 득점을 했지만 이호재 선수가 나감으로써 나머지 선수들이 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이 돼야 되고 박태하 감독도 이 위기를 이호재 선수가 나가지만 이 위기를 뭐 조상혁 선수라든지 트란지스카 선수를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조금은 그런 부분들을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 경기 얘기를 조금 해보면 이게 기성용 선수가 3백의 중간으로 끼면서 양쪽 측면으로 계속 좀 양질의 킥을 때려주려고 했어요. 근데 전북이 그거를 대응을 딱 잘했어. 이제 알아. 킥이 안 나오게끔 오베르단 선수가 끼고 양쪽 측면을 딱 막아버리니까 그 이후에 사실 할 게 없고 중원에는 거의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고 이렇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좀 U자로 이렇게 뭐 공격에서도 이렇게, U자, 예, 수비에서도 U자, 그리고 예. 중앙에 하나 이런 식으로 경기가 계속되면서 또 세컨볼 탈취도 안 되고 전북에 계속 공격을 좀 맞는 그런 상황이 나온 것 같아서 이게 이 포항의 패턴을 전북이 좀 잘 읽히면서 공격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 계속 나왔었다 이런 좀 경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뭐 3백을 쓰면서 기성용 선수의 제어를 잘했던 전북이지만 포항의 앞으로를 생각해봤을 때 이 3백이냐 이제 또 4백이냐의 문제도 있을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이호재 선수가 빠지니까 멤버에 대한 공백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항이 앞으로의 미래가 좀 암울하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 위기를 또 극복할 수 있지. 극복하고 누군가 또 튀어나올 것 같긴 한데 아. 이번에는 사실 좀 불안한 감이 조금 더 큰 것 같아서 이 위기를 박태하 감독이 어떻게 좀 이겨낼 수 있을지 좀 네.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포항은 그동안 원정을 좀 많이 떠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후에 이제 두 경기 정도는 계속 홈에서 8월 1일, 8월 8일까지는 홈에서 경기를 펼치거든요. 홈에서 경기를 하게 되는데 김천과 울산을 만나게 됩니다. 당연히 좀 부담이 되는 네. 상대들이고 사실 K리그 1은 어떤 팀을 만나도 지금 다 부담이 그쵸. 돼요. 근데 광주 빼고는 사실 광주는 많이 좀 네. 아직도 힘이 들어하는 모습이니까 물론 이번에 제주가 어렵게 이기긴 했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이제 포항 같은 경우에는 3연패를 빨리 끊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자 전북은 계속 오락가락하면서도 승점을 잘 추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승우 선수 선발 카드가 계속해서 적중을 저는 개인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해요. 김행원 선수도 이제 부상 변수가 생기면서 사실 교체로 투입이 됐지만 이 강상윤, 이승우, 김예건으로 이어지는 이 좁은 공간에서 돌아서서 슛패스하고 돌아서서 탈압박하고 슈팅하고 이 기티스 선수를 득점을 만들어주는 기점도 사실 이승우 선수의 굉장히 좋은 양질의 패스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앞선 장면에서 뭐 기티 선수가 전반전에 이제 기성용 선수가 이제 백헤더를 좀 실수를 해서 이제 득점이 됐는데 오베르트 선수 위치에 있어서의 골치소가 됐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금 기티스 선수가 득점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포항이 분명히 어려움은 있지만 후반전 이제 완델손 선수가 완전히 빅찬스를 사실 송범근이 선방을 했었고 재차 나왔던 세컨볼도 이호재의 슈팅을 또 재차 송범근이 두 차례 막아냈었던 장면에 있어서 득점을 했다면 사실은 비기거나 경기가 엎어질 수도 있었을 상황까지 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득점을 하지 못했었고 포항은 정말로 쥐어짜면서 어쨌든 박태하 감독이 어렵게 경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호재가 떠났고 한현수 선수도 떠났고 뭐 완델손이 컨디션이 살아나긴 했지만 이 선수 기용에 있어서의 고민은 정말로 이 3연패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 물론 포항은 극복을 하는 팀이지만 여기서 더 떨어지게 되면 사실 순위 자체가 쭉쭉쭉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포항은 어떻게 이제 선수 조합을 잘 맞춰야 될지가 고민이 된 것 같고 전북은 확실히 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선수 퀄리티에 있어서 그리고 이번에는 포항을 상대로는 어느 정도 원희룡 말대로 대응을 좀 잘했던 것 같아요. 경기를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수비를 잘하고 카운터로 넘어갔을 때에 워낙 상대 진영에서의 1대1 능력 옵션들이 좋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경기를 잘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포항 경기를 한 3경기를 좀 지켜보면 이 포항 이 수비 상황에서 몰입해야 될 때 이 볼을 경합해야 될 상황에서는 몰입도가 좀 떨어지고 몰입하지 않아야 되는 포지션이 있거든요. 좀 넓게 보고 볼에 시선을 안 뺏기고 자기 멘트도 보고 자기 위치를 좀 봐야 되는 상황에서는 볼에 조금 많이 몰입을 하면서 시야를 뺏기고 뭐 라인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조금 나오는 것 같아서 이 수비 라인에 있어서 좀 어수선한 분위기 이런 분위기랑 이 수비 라인의 라인 컨트롤적인 부분을 좀 기본을 조금 더 채우고 다음 경기를 준비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최근 경기들을 봤을 때 좀 강하게 좀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뭐 포항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많이 지쳐 있는 게 문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날씨도 워낙 덥고 맞아요. 네, 네. 주중 경기도 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연패를 당하게 되면 분위기를 띄우는 게 좀 어렵잖아요. 리그가 재개된 이후에는 꽤 이제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또 갑자기 좀 날씨가 더워지고 하다 보니까 막판에 좀 힘이 빠졌는데 컨디션을 제대로 조절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전북은 계속 이제 포인트는 공격에 대한 포인트는 이승우 거기에 더해서 김승섭 네. 여기에 좀 있다고 봐요. 김승섭이 들어오면 살아나고 살아나야 약간 된다. 승소를 못 따는 그런 네, 느낌이고. 그러니까 네. 김승섭도 교체로 들어와서 슈팅을 하는 장면을 제가 잊지 못하는 게 잘 제쳤어요. 왼쪽 측면에서 안쪽으로 들어와서 잘 제쳤는데 누가 봐도 슈팅 타임이 급하더라고요. 한 번 더 밀어놓던지 조금 더 여유 있게 터치해서 슈팅을 해도 되는 타이밍에 너무 급하게 슈팅을 가져가길래 심리적으로 아직도 굉장히 불안하구나 그런 것들을 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전북도 이승우 선수가 들어오면서 게임의 차이를 만들고 공격 지역에서 좋은 패턴 플레이 막 슈팅까지 가져가고 도움도 머시스트까지, 기록했고. 네. 머시스트까지 가져가면서 이 선수는 확실히 차이를 만드는 선수인데 여기에 또 차이를 만드는 선수가 신성이 또 태어났잖아요. 네. 김예건 선수가 많은 시간을 소화했는데도 번뜩번뜩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근데 딱 이 선수 보면서 딱 생각이 나잖아요. 얘 유럽 갈 것 같다. 유럽이 부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좀 이 전북이라는 팀에 푹 좀 담궈야 돼. 좀 급하게 막 이렇게 부른다고 해가지고 막 1, 2년 안에 막 나가고 하지 말고. 누구 김예건? 그건 뭐 그건 앞으로 이제 K리그에서 봐야 되는 거지. 진짜 좀 더 막 스탯을 쌓고. 난 김승섭을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김승섭이 더 지금 네. 장 담궈야 돼요. 네, 아니 뭐 김승섭 선수는 사실 이제 김예건 선수는 저는 이제 이번 시즌에 사실 이번 경기에서는 좀 많은 다른 경기보다는 출전 시간이 좀 길었잖아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정용용 감독이 김예건 선수를 좀 많이 믿고 있는 게 아닌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선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의 출전 시간을 이제 보장해 주면서 계속 감을 좀 이어가면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이번 시즌은 또 뭐 득점도 할 수 있고 하는 부분이 이제 있을 거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결국 이제 이 선수 전에 있었던 김승섭 선수의 공격 포인트가 계속 나오지 않고 있고 사실 이승우 선수가 들어오면은 포인트를 기록하고 다른 선수들의 포인트를 기록하는데 김승섭 선수의 어떤 이런 그 포인트적인 면이 아쉽다는 거죠. 많은 출전 시간을 보장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지금 포인트가 안 올라오니까 출장 시간이 계속 줄고 있잖아요. 뭐 그거는 이제 공격수로서는 뒤에 있는 선수와의 당연한 이런 선발 출장과 교체 출장에 대한 그런 정확한 그 선발 출장의 시간인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김승섭 선수가 공격 포인트를 통해서 이겨낼 수밖에 없다. 네. 두 번째 실점도 좀 어설프게 좀 실점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공 떴을 때 무슨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황인재 선수가 이제 뭐 인터뷰한 것도 봤는데 그거는 살면서 사실은 평생 경험하기 힘든 높이였던 것 같아요. 골키퍼한테 그렇게 높이에 있어서 공이 오는 건
놀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프로 선수로서 뭐 당연히 뭐 처리를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당황하고 어려웠다라고 인터뷰를 해서 팬들이 그럴 수 있냐 프로 선수인데 그래도 해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골키퍼 입장에서 봤을 땐 처음 접하는 살면서 처음 접하는 높이의 공이 나한테 백패스로 왔을 때 이 판단을 순간적으로 하기는 분명히 어려움은 있었지만 이 처리 과정에 있어서 아쉬움은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김영빈이 생각보다 타이밍 좋게 또 헤딩을 잘했어요. 그거는 원래 김영빈 네, 선수의 장점이지. 네. 세트피스에서도 본인이 먼저 낙하지점 잡아서 뜨는 거는 장점인데 왜 저는 황인재 선수 조금 분석을 해보면 이 발밑에 자신감이 있는 골키퍼였기 때문에 발로 처리를 했다. 그 머리로 만약에- 했어야 된다. 그냥 대가리지 그거. 같이 그냥 헤딩 경합을 했어야 됐는데. 아니 공이 왔을 때 한 이제 한 번에 발로 처리하기보다는 거기서 그냥 그냥 머리로 몸이나 머리로. 어깨나 뭐 머리나 그냥 얼굴 어떤 식으로든. 그냥 공이 왔을 때 그냥 눈탱이 맞을 수 있잖아. 그런 있죠. 옛날에 헤딩하다가도 막 네. 코 맞고 막 네. 입 맞고 막 터지고 그런 상황도 많이 나왔는데 그런 식으로 조금 더 몸의 넓은 부위를 사용해서 클리어링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네. 자, 포항은 이제 연패를 당했기 때문에 다음 라운드가 더욱더 중요해졌고 전북은 다음 라운드 이제 서울전입니다. 서울전에서 승리를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는 선두권을 이제 추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게 되는 아주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에 정정용 감독도 경기 끝나고 난 뒤에 이 서울에 대한 어떤 그 꼭 승리하겠다라는 의지도 좀 불태우기도 했었는데요. 이 경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바로 다음 경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김천 대 대전 경기입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전 경기를 보다 보면 대전이 먼저 넣었대. 근데도 못 이길 것 같아 이제는. 그래서 대전이 먼저 넣었잖아요. 넣은 거 봐도 이거 대전이 이거 못 이기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그냥 자연적으로 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이 그래도 경기에서도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거는 원정이어가지고. 홈이 아니라서. 네. 근데 홈이든 원정이든 이거 솔직히 말해서 대전이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뭐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말했잖아요. 이거 이번 시즌 대전의 경기는 끝났다. 네. 대전의 시즌은 끝났다. 그렇죠. 더 ACL은 또 어려워질 모르겠지만 일은 남았다. ACL 잘하면 네. 모르겠지만 그럼 ACL 성적을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 그건 모르겠지만 리그에서의 대전은 그냥 잘해야 어영부영 이 정도 중간 정도 이제 위치하다가 이제 끝나는 시즌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기적적으로 정말 모든 경기를 다 연승을 해도 저는 쉽지 않다고 보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흐름 자체가 뭐 굉장히 좀 넘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날 경기는 이제 김천도 그렇고 대전도 유일하게 K리그 1에서 홈에서 승리가 없었던 두 팀이 만났는데 김천이 올 시즌 처음으로 이제 홈에서의 승리를 따냈고 그러니까 대전에 이제 뭐 정재희 선수의 이제 세트피스를 통해서 조성건의 이제 득점이 있었지만 전반전 이제 이건희 선수는 김천에서 이 K리그 1 내에서는 이 경합에 있어서는 외인들을 빼놓고는 가장 위에 있는 선수라고 지표적으로도 보여지고 있거든요. 경합 상황에서 볼 지켜내고 득점하고 박스에서의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득점까지 나왔었던 것 같고 뭐 역전 만들어내고 근데 이제 대전이 경기를 풀어나가는 방식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올 시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원정이지만 이 백포, 백파이브로 오가면서 수비하는 방식들 아니 근데 이거는 뭐 경기를 풀어 나가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실점해 버리면 뭐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진짜 이거는 네. 경기적인 거를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은 주원 형이랑 저번 주랑 네, 저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네. 경기를 잘하고 나발이고 결국에는 어떻게든 진짜 승점 3점을 가져오고 막 대가리 쳐박고 해서 그치. 근데 그거는 네, 이제 네. 끝난 것 같아요. 이게 네. 아무리 여기서 쳐박아 해도 이 뭐야 야 전진 앞으로 공격 이랬는데 다 이제 촉구가 뒤로 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것 같아서 이거를 추스리기에는 이제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긴 해서. 그렇죠. 근데 이제 9경기 5무 4패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경기 내용 쪽으로 우리가 이제 히든풋볼을 진행하면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근데 이제는 이제 대전에게 궁금해지는 건 이 대전을 이제 대전에서 다시 황선홍 감독을 데리고 온 사람이 있잖아. 우리가 맨날 황선홍 감독 얘기하면서 황선홍 감독 그만 불편하게 합시다 서로 저 얘기도 하고. 예. 다음 주에 대전 갑니다. 저 자세를 좀 지금 불편하게 좀. 하고 그만 불편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고 뭐
좀 이제 잘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했는데 이제 궁금해집니다. 과연 이제 황선홍 감독을 다시 데리고 온 그 사람은 그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근데 그- 아직 뭐 그- 들리는 얘기는 이렇게 뭐 교체 얘기는 없죠. 들리지- 지금 예, 전혀 그런 얘기는 들리지 않고 없고 올 시즌까지는 이제 네. 믿는다라고 얘기가 들리고 있고 올 시즌까지는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이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해야 된다. 이미 이제 월드컵 휴식기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뭐 지금은 뭐 쭉 가든 안 가든 이거는 저는 이제 그냥 손을 놨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번 시즌 운이 좋게도 사실 이거 작년까지만 해도 강등권이에요. 아 그렇죠. 네, 작년까지만 해도 아, 이제 뭐 그쵸. 강등 네. 당하니 플레이오프를 하니만이 와, 맞아요. 이런 거였어요. 작년이었으면 예. 진짜 근데 이번 시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쭉 가는 건데 이제 이러면은 이번 올 시즌 버린 거고 지난 시즌도 버린 거고 그러니까 지금 팬들이 엄청 화가 났잖아요. 이거 진짜 너무 황당한 거야 팬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대전 축구를 보면서 야 지원도 잘해주고 이제 우리 아. 대전 맨날 우리 꼴찌만 하고 강등당하고 했었는데 이렇게 올라가는구나라고 했는데 아니 왜 선수하고 감독들하고 다 바뀌었는데 순위는 똑같아? 진짜 이런 상황이에요 사실. 너무 황당한 거지. 네, 너무 어쨌든 경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그래도 경기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대전이. 근데 결국에 전반전에 있었던 이제 디오고 선수의 빅찬 스미스 이런 거 못 넣으면 사실 이길 수는 없어요. 네, 원정 가서 디오고 선수가 완벽한 찬 스미스가 있었고 후반전에도 주민규 선수에게 컵백의 형태에 있어서 결정적인 이 찬스에 있어서 슈팅을 할 때 주민규 선수도 좀 템포가 좀 엉그러지면서 이런 찬스들을 놓친 부분은 아쉬웠지만 그래도 최근에 있어서의 대전의 경기력을 봤을 때는 가장 좋은 경기이지 않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봤어요. 11대 11 상황으로 경기를 봤을 땐 하지만 졌다. 뭐 결과도 좋지 그렇지. 않았다. 근데 좀 예민하게 좀 생각하다면 마지막에서 또 상대 슈팅을 막아내는 장면에서 저 정도밖에 못 붙었나? 물론 경기 막판이고 힘든 건 네. 알겠지만 지금 대전이 놓여진 상황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2대2였잖아. 그러니까 무승부 됐으니까 그렇지. 갔다. 또 못 이기는구나. 그런 생각이 든 거야. 그러니까 이기려고 그러니까 그게 져버린 거지. 맞아. 이기려고 덤벼들었었던 게 이 조급함이 더 생기면서 마지막 이 추가 시간에 좀 무리하게 포지션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그렇지. 실점을 하는 그리고 상황이 이제 나온 것 2대2 같아서. 되고 상대 공격하고 시간 다 지나가니까 아 이거 힘들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에이. 오늘도 못 이겼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그 마지막 수비 장면에서 물론 열심히 했겠지만 선수 본인 입장에서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저 정도밖에 못 붙나 그래 힘든 건 알겠지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음 경기 광주 홈에서 이 대전 홈에서 광주랑 하는데 거의 지금 그거 이거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광주 못 이기면 홈에서 폭동이 일어납니다. 대전. 진짜. 대전이요? 대전이요? 진짜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이거 이게 무슨 그 할 말 있어. 이게 내가 지금 같이 대전 팬들하고 뭐 이게 욕하겠다 이게 아니고 사실 그렇잖아요. 제가 봤을 때 여러 이제 구단들이 최근에 좀 힘들어하고 네. 서울 뭐몇 년 전에는 수원이 강등을 당하고 서울도 강등을 당할 뻔했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전북도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을 힘드죠. 보내면서 강등권에 막 위치해 있었고 울산도 힘들었고. 네, 울산도 힘들었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 정도로 굉장히 좀 오랫동안 왜냐하면 대전은 네. 강등권에 이번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근데 강등 이 승가 이거 티켓 줄면서 네. 약간 이 쫄깃쫄깃한가 이런 이 그런 거는 좀 사라졌네. 사라졌지. 그래서 조금 그래서 더 내비 그 밋밋한 거 보는 느낌도 거지. 들어요. 이게 만약 네. 작년 같았으면은 안 된 건데 근데 대전이 아마 이전에도 제 기억이 맞다면 강등권에서 막 작년까지는 아니었고 재작년에 그랬구나. 재작년에. 네. 재작년에 파이널 B까지 가가지고 재작년에 파이널 B 가가지고 황선홍 감독이 다시 왔나? 그때 그래서 이제 다시 와서 가을 가을 잘해서 맞아, 가을 왕새. 올라왔고 네. 작년에는 어느 정도 작년에 잘했죠. 그래도. 잘했죠. 네. 그 정도 최고의 성적을 네. 냈다가 작년에도 가을에 막 살아나가지고. 예. 근데 막판에 살아나고 해가지고 했다가 어쨌든 우승을 하지 못하고 이번 시즌에는 다시 한번 추락을 했다라는 건데 자 이러면은 또 이제 이번 시즌 기다리고 다음 시즌까지 또 황선홍 감독에게
한 번도 본다.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저는 황선홍 감독을 욕하고 싶은 생각이나 그런 생각은 없어요.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해야 될 얘기를 하는 건데 하는 것뿐이고. 네. 근데 이제 2대2 상황에서 대전의 실점이 좀 아쉬웠던 부분은 김문환 선수가 경합 상황에서 부상으로 빠져 있을 때 수비 균열도 일어났었고 11대 10 상황에서의 김희석의 슈팅을 사실은 실점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그래도 대전 팬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번 경기는 좀 많이 개선이 됐다라고 저는 봤어요. 이번 경기에서 마사가 살아났으니까 결국엔 또 마사가 또 이 대전 팬들을 울리고 이 팀 선수들을 한데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사를 믿어라. 네. 그렇지, 마사가 항상 중요할 때 항상 대전을 살려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제는 뭐 이제 대전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다, 뭐 내용이 좋아졌네, 뭐 괜찮아졌네. 그거는 사실 지지난전 그 울산전에서 울산전 기가 막혔어요. 전반전에 거의 최고의 경기력. 그러니까 깜짝 진짜 전반전 슈팅 막 15개씩 막 그거 유효슈팅 막 어떻게 4개 됐냐, 때리고. 어떻게 됐냐고 또 못 이겼잖아 홈에서. 지금 그런 거보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좋은 경기 내용을 했다, 뭐 우리가 준비한 대로 했다라는 거보다 축구라는 게 그게 없어도 중요한 거는 승점 3점이잖아요. 사실 그쵸. 이기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은 대전은 그럴 때다. 라는 거죠. 네. 어떻게 이 변화나 뭐 이런 이 포인트를 하나, 근데 그게 이 하나 탁 잡으면 이게 언제부터야? 저는 이거는 그냥 선수들의 집중력과 감독의 포인트라고 봐요. 결국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키는 능력도 뭐 초반에 잘하면 뭐해? 뭐 해외 축구를 봐도 뭐라고 하죠, 여러분? 15분 도루, 뭐 20분 도루 이런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15분, 20분 초반은 좋아. 잘한다. 우리 팀 15분 잘해. 그리고 져. 이런 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강등 티켓이 없어져가지고 선수들이 뭔가 이런 동기부여가 없나? 좀 줄어들었을 수도 그럴 있지. 수도 안정감을 있지. 느끼고 올 그런 시즌에는 게 또 있을 수 있겠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되죠. 팬들 지금 난리 나지. 예. 왜냐면 지금 대전 축구를 보는 맛이 없잖아. 그러니까요. 예. 그런 맛은 좀 떨어진 거고. 그렇기 때문에 K리그 감독들이 좀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제 김천 얘기를 하나 드리면, 김천은 이 결국에는 이제 피니싱 결정력에 있어서만 아쉬웠지 경기는 굉장히 잘했었던 팀인데, 이날 경기에서는 결정력도 그렇고 상대에 있어서의 좀 순간적으로 대응보다는 예측해서 판단하고 플레이하는 것들이 굉장히 주승진 감독이 좋았기 때문에 홈에서의 올 시즌 첫 승을 좀 따낸 것 같습니다. 주승진 감독도 사실 오랫동안 홈에서 승리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좀 힘들었었는데 그쵸. 네. 인터뷰에서도 너무 늦어져서 진심으로 죄송하다. 우리 팬분들께 기다려주셔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뭐 4-4-2에서 4-3-3으로 바꾸면서 에너지 레벨을 높이는 방법이나 상대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공략할 때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같은 플랜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면서 경기 운영 측면에서 조금 더 안정감이 생긴 것 같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신이 난 그런 인터뷰를 했고요. 네. 그래서 반면에 황선홍 감독은 이상한 느낌이 들 정도로 오늘 미드필더들이 상당히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네, 좀 체력적으로 힘들어하는 듯해서 여러 가지 변화를 주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저는 이순미 선수 왜 안 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순미 선수를 부상 아니에요? 부상 아니, 명단에 있었으니까 그렇죠. 이순미 선수를 좀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뭐 이현식 선수도 좋은 선수고 이 대전 DNA가 있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강윤성이라든지 이현식, 대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들도 능력이 있지만 어쨌든 실점 장면에 있어서 이제 김봉수 선수의 클리어링도 좀 아쉬웠었고, 김봉수 선수가 이 전진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선수지만 지금은 저는 대전에 있어서는 대전의 색깔에 있어서 이기기 위해서 이 트랜지션 뭐 이런 것들에서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순민이 필요하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경기 끝나고 나서 그 관중들 앞에서 이제 원정 팬들 앞에서 막 인사를 하는데 막 황선홍 감독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런 얘기 막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영상 같은 거 보니까 네, 진짜 안타까운 상황이다 서로. 9경기 무승은 사실
굉장히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죠. 예.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할 말이 없지만 대전 팬들에게 그래도 경기력적으로는 희망이 조금 생겼다라고 한마디를 좀 경기력은 나쁘지 드리고 않다니까. 싶습니다. 예. 예. 경기력은 나쁘지 않은데 뭐 근데 이 경기력이라는 것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나빠도 승점을 추가해야 하는 그쵸, 게 맞아요, 강팀인데 맞아요. 그건 맞죠. 뭐 경기력이 뭐 좋아도 네. 못 이겨 나쁘면 더 못 이겨 이래 버리니까 네. 좋으면 무승부 나쁘면 패. 예. 아무튼 이번 홈 경기 광주전 많은 관중들이 찾아와 주십시오. 예. 아니 계속 와야 될 거 아니야. 어찌 됐든 와, 근데 이기는 모습 무섭다. 봐야 될 거 아니야. 무섭다, 무서워. 네. 이길 거의 거라고 확신하나요, 광주? 아니 저는 뭐 확신은 하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예, 계속 오셔야지. 예. 홈 경기. 저는 확신해요. 솔직하게. 이길 것 같죠, 예, 이제. 홈에서 솔직히, 솔직히 광주 어? 예? 광주 이길 것 같아요. 솔직히 이번에 광주 못 이기면 이기면 사실 광주 팬들에게 네. 정말 미안하죠. 예, 여러분. 광주도 진짜 노력하고 있지만 광주 못 이기면 뭐, 예, 진짜 관둬야지 뭐 어떡하냐 진짜 이거는. 그거는 그 맞잖아 솔직히. 아니 진짜 관두란 얘기가 아니고 광주 못 이기면 이런 얘기 할 수밖에 없잖아. 관둬라 관둬 진짜 아, 뭐 하냐? 이 얘기 안 해? 하지? 근데 진짜 만약에 이게 승패가 대전 입장에서는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경기장 분위기는 그건 이제 진짜 돌이킬 수 없어. 그래서 진짜. 광주까지는 사실 홈에서 그렇게 된다. 네, 그러면은 사실은 돌이킬 수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대전이 분위기 좋아야 되는데지. 형님 하시고 제가 그 다음 주에 안양 대전 하거든요. 좀 이어져서 이렇게 잘.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아, 걱정이 되는 대전인데 설마 네, 라는 생각도 있고 네. 근데 광주도 갑자기 이제 외국인 선수들뿐만 아니라 적응했어요, 새로운 광주도. 선수까지 이제 네. 적응을 지금 했기 네. 때문에 또 몰라요. 그렇죠. 네. 미친 듯이 또 달려들 수도 있어요. 분석이 덜 됐을 수 있어요. 이 네. 외국인 선수 아, 새로운 그쵸. 선수 너무 네. 많이 들어와가지고. 네. 좋습니다. 다음입니다. 안양 대 강원의 경기입니다. 아, 이 경기 제가 라이브는 못 봤는데 다시 봤거든요. 네. 네. 강원이 졌길래 네. 어떻게 하다 강원이 졌지? 질만 하더만요. 이게 와, 안양의 축구야. 진짜 네. 안양. 정말 저는 한 2개 정도의 색깔이 있었다고 봐요. 이날 경기에서. 근데 그 조합이 진짜 잘 이루어지면서 정말 그거잖아요. 사실 뭐 빠른 선수로 이제 윙을 이제 안양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기동력이 좋은 선수를 윙을 파고든다든지 아니면 뒤쪽에서 좀 점유를 한다든지 좀 때려놓으면서 좀 힘의 축구 단순하게 좀 경제적인 축구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방식이 있잖아요. 전환을 뭐 빠르게 해가지고 상대 수비 라인을 좀 흔들어 준다든지.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이 전방으로 때려놓으면서 높이 싸움도 어느 정도 해주는 그런 그 공격 전술을 섞어도 주고 그리고 아니면 이제 이 기동력을 이용해서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지공을 하는 네, 그런 어떤 두 가지의 어떤 색깔을 잘 적절하게 섞어주면서 강원을 잘 공략했다. 와, 저는 이 경기 얘기 조금 해보면 엘쿠라노 선수는 이번 경기로 인해서 다시 태어났다. 득점 너무 아니, 오랜만에 너는 했는데 광주전 선수를 도대체 몇 명을 받는 거야? 너 무슨 뭐 원부인가봐요? 네. 맨날 다시 태어난 선수가 왜 이렇게 많아? 뭐 산부인가요? 네. 네. 진짜 헤딩을 나는 얘가 인정. 헤딩을 할 수 있는 선수인지 나는 몰랐어요. 왜냐면 그동안 안 한 거더만. 몸싸움도 이번 경기에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와, 이 선수가 연계뿐만 아니라 헤딩 그리고 박스 안에 타격까지 이제 갖춘 선수가 돼가지고 FC 안양은 유병 감독이 외국인 선수들을 다시 좀 만들었다, 다시 태어나게 만들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이 엘쿠란의 활약은 저는 다시 봤습니다. 예. 이번 경기에서도 엘쿠라노의 헤더가 상당히 좀 좋은 그런 능력을 선보였고 경기 외적인 거를 얘기를 해보면 FC 안양은 이 구단 자체가 상당히 좀 이 K리그에서 배워야 될 만한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미디어에서 제가 자리가 없어서 미디어 사무실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구단 직원 마케팅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브리핑을 싹 해주는 거야. 우리 선수들에 대해서. 왜냐면 이걸 우리 어차피 기자들도 써야 되고 우리도 해설도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정보가 있어야 얘기를 할 거예요. 너무 좋지. 이번 좋다. 경기에서 이창용 선수가 홈 경기를
홈 경기에서 승리가 없었기 때문에 구단 사무국에 커피를 돌렸습니다. 어. 뭐 최건주 선수가 지금 1대1 찬스를 많이 놓쳐서 훈련을 너무 많이 했고요. 지난 경기 득점을 통해서 그런 부담감을 털어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기대해 주시고 기사 잘 써주세요. 해설위원님도 말 잘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질문 안 하시더라고. 질문해서 근데 원래 그렇게 경기 전에 브리핑한 경우가 없는데. 그러니까요. 없죠, 맞아요. 그래서 FC 안양이 이런 선수들을 이렇게 포장해서 밖에 좀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상당히, 그렇게 한번 들으면 방송이나 이제 기사를 쓸 때 영향을 미치죠. 네. 그런 것들도 상당히 좋았고 경기 끝나고 가는데 FC 안양 그 팬분들이 여권 날짜를 확인을 하시면서 우리는 아시아 무대를 가겠다. 아침 가자! 막 이러도 제가 아침이요? 근데 아직은 조금 좀 빠른 것 같은데 이러면서 좀 퇴근을 하긴 했는데 홈에서 이현승이 여권을 갖춰야 돼. 이거 좀 빠른 거 아닌가? 이제 여권 만료된 거 이거 확인해야 되는 거거든. 내년 시즌에 이제 아침 가겠다는 지금 그래가지고 좀 살짝 좀 너무 좀 빠른 거 아닌가? 좀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데 갑자기 지금 아침은 좀 이현승의 아침은 좀 빠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정도로 이 홈에서의 이 3월 이후의 승리가 안양 팬들에게는 기분이 좋았기 때문에 아침까지 갑자기 나와가지고 저도 왜냐면 지금 순위도 5위고 그렇지. 다음 경기에 있어서 2위까지도 점프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FC 안양 팬들이 굉장히 기대를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정말로 좋은 경기 내용을 보여주면서 상승세를 탔던 강원을 잡았고 또 이제 득점 장면을 봤을 때 굉장히 아름다운 골이 있었거든요. 만들고 패스 주고받고 하다가 득점을 하는 그 모습들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었는데 지금 최건주 선수 얘기를 했잖아요. 네. 최건주 선수가 이 정도로 해주면 최건주 선수가 이제 이번 시즌에 이번 골로 아마 5골 넣었나요? 이번 시즌에 5골 정도 넣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한 10골 정도만 넣어도 돼요. 네, 남은 경기 동안 최건주 선수는 이제 골을 더 넣을 일만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최건주 스타일의 선배들이 다 증명을 했잖아요. 누구 있어요? 황일수, 한교원. 황일수. 또 누구 있어? 대표적인 스피드 레이서 누구 있어? 한교원. 근데 다 골 곧잘 넣었어 나중에는. 왜냐하면 이제 제가 늘상 얘기를 하지만 이 스피드 미친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선수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볼 스피드랑 본인의 스피드가 맞아가면서 이제 좀 더 시야도 트여지고 1대1 찬스가 났을 때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최건주 선수가 너무 빨랐잖아요. 이게 공보다 너무 빠른 거야 어릴 때는. 근데 이제 경기가 좀 이제 스피드도 조금 처지면서 이제 볼이랑 이 스피드가 딱 맞기 때문에 볼 없이 움직임도 찬스를 잡아가고 1대1 상황에서도 본인이 뭐 광주전 때 놓친 것도 있고 그래서 득점을 터뜨렸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 빠른 거에 있어서 볼과 같이 뛰는 걸 터득을 했기 때문에 좋아질 일만 남은 것 같아요. 최건주 선수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안양 경기 봤을 때 마테우스 선수는 진짜 보물이다. 정말 잘 지켰다. 모든 플레이에 있어서의 패스에 대한 기점이 되는 선수고 정말로 잘 지켰다라고 마테우스 선수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러니까 FC 안양이 경기를 치르는 것도 좋았지만 저는 강원이 그러니까 안양만 만나면 경기를 좀 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경기에 있어서도 원래 이제 강원 FC의 색깔의 원래 게임 모델보다는 좀 다르게 이제 김걸 선수를 9번 자리에 놓고 고영준을 내리고 약간 무재현 선수의 부상이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안양만 만나면 경기를 조금 기존에 했던 거에 있어서 좀 정경 감독이 좀 꼬는 것 같아요. 그럼 완전 꽈배기였네. 내가 정경 감독 만났을 때, 야 병훈이 형 분명히 꼰다. 야 이거 분명히 꽈. 야 이거 분명히 안 나. 꽈 이랬는데 꼰다는 거야. 야 이거 그냥 안 나. 무조건 저 형은 꼴 거야. 막 이랬는데 결국에는 또 정경 감독이 꽈서 이제 꼬여버렸네. 근데 모재현 선수가 또 부상이기도 했으니까 거기서 좀 뭔가 이제 변화를 주려고 했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초반은 너무 실점을 하다 보니까 변화를 줬는데 초반에 실점하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거든. 새로운 조합으로 나왔는데. 확실히 이 최병찬, 고영준의 전방 압박보다는 이 김건희 선수가 들어옴으로써 전방 압박에 대한 이 강도가 조금 낮아진 건 맞는데 이 최병찬, 고영준 이 투톱으로 워낙에 재미를 받고 이 김건희 선수로 교체되는 이 전술에서 그 중간에서 지금 어쩔 수 없죠. 전술이 바뀌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서 조금 어려움은 있었는데 그래도 하프 스페이스 공략하고 크로스 올려주는 그런 움직임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지속적으로 이 생여름에 고영준 최병찬처럼 지금 막 계속 압박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옵션을 정경화 감독이 찾는데 그 중간에서 조금은 어려움을 딜레마가 겪는 있었다. 시기인 예, 것 같은데 이것도 뭐 정경화 감독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에 뭐 아부달라의 득점도 터졌지만 충분히 다음 롱런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이런 옵션이 하나 생긴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을 했을 때 강원이 9경기 무패하고 이제 구단 10경기 무패면 이제 최초 기록인데 왜 꼬았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 생각도 들었어요. 최병찬이랑 고영준도 좀 지쳤나? 너무 여름이기 때문에 이 전방에서의 고강도 러닝을 통한 하이프레스 자체가 지쳤나라고도 저도 개인적으로 경기를 보면 생각을 했었고, 또 하나는 정경호 감독이 한 번 더 강원을 레벨업 시키기 위해서 한번 다른 것들을 준비를 하나라고에 대한 생각도 했었어요. 이게 모재현 선수의 맞아. 부상이 아닌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이프레스를 했을 때 이제는 상대가 대응할 때가 됐다라고 예상을 하고 변칙적으로 한번 다른 부분을 생각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다면 졌지만 향후에 있어서는 좋은 경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아무튼 그랬습니다. 아무튼 유병헌 감독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모재현 선수가 출전하지 못한 부분을 그렇지. 상당히 본인들도 우리는 강원만 만나면 운이 따르는 것 같아. 하늘이 좀 도왔어. 모재현도 못 뛰고 사실 이 4월이나 5월에 강원이 한참 전방 압박했을 때 만났으면 우리도 사실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야 강원만 만나면 하늘이 도와준다 막 이러더라고. 예. 그런 느낌으로 조금 약간 겸손한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외국인 선수 누구야? 그 크네제비치. 뭐야? 근데 여기 진짜 좋은 형이네요. 외국 선수를 왜 이렇게 잘 데려와? 김정현하고 크네제비치 이 두 명의 조합이 미드필드에서 서민우랑 이유연을 약간 압도하는 느낌을 받았어가지고 야 크네제비치는 90분에 딱 클로즈업 해줬거든. 얼굴이 한 경기 더 뛸 수 있을 것 같은. 그 정도로 막 퍼포먼스가 90분에도 나오는데 이게 배고픈 애구나. 일단 외국 애들은 좀 배가 고파야 돼. 배가 고파야 돼요. 배가 고파야 돼. 배가 고파야지. 분명 그 지구 동네에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좋은 대우도 받고 또 가족들도 또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절실함이 좀 느껴지는 크네즈비치의 플레이를 볼 수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앞으로 기대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구단에 물어봤어요. 어떠냐 그러니까 너무 좋대요. 너무 좋고 경기 성실하고. 뛰겨봤는데 경기 뛰어봐야지 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토마스 선수는 이제 센터백인데 FC 안양이 사실 미드필더로 활용을 했었던 거고, 근데 이 선수는 전형적인 이제 6번 자리, 8번까지도 볼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박스 투 박스로 너무 좋아서 구단 내에서도 사실 굉장히 흐뭇해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이거 외국인 선수들이 다 터졌어. 크네제비치, 유키치, 마테우스, 엘쿠라뇨? 엘쿠라노까지 터졌으니까. 네. 잘 데리고 왔어요. 나이도 좋고 이 선수가 그냥 외국에서 못 뛴 선수가 아니에요. 소속팀에서 계속 주전으로 뛰었던 선수예요. 크네제비치가.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실력이 있었던 거 감도 좀 살아 있는 선수인데 이 정도의 활약을 하니까 너무 힘이 되는 거죠. 이렇게 외국인 선수들이 와서 적응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 그 구단 유튜브를 봐도 이 외국인 선수와 국내 선수, 막 김정현 선수라든지 김보경 선수가 적응을 할 수 있고 운동장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거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외국인 선수를 꼽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것 같아서 이거는 사실 FC 안양의 이 외국인 선수의 스카우팅 시스템과 그리고 경기를 출전했을 때 적응하는 능력은 이건 이 노하우는 좀 배워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무지막지하게 연승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안양이 지금 2연승을 달리고 있고 최근 4경기에서 3승 1무. 네, 그리고 1, 2, 4, 6, 8, 9, 10경기로 좀 넓혀봐도 10경기 정도, 그러니까 월드컵 이전까지도 생각을 해봐도 2패밖에 없습니다. 네, 2패에 4승, 그러니까 4승 4무 2패. 이 정도면 반타작 이상을 지금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시민구단이 안양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성적이다라는 건데 이제 이 여름에 지금 3승 1무. 조금 더 이제 8월만 좀 버텨낸다면 정말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여권을 진짜 여러분들 그 여권 그 만기일 다시 확인을 해야 된다.
네. 그렇죠. 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 경기에서 이제 판정 이슈가 좀 있긴 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이제 어쨌든 신민아 선수의 득점이 앞선 장면에서 이제 김정우 선수와 이유현 선수의 경합으로 이제 취소가 됐는데 저도 이거 계속 봤거든요. 골키퍼 입장에서도 보고 봤는데 저는 파울 아닌 것 같긴 해요. 어떤 장면이었지? 잠깐만. 김정우 김정우 선수가 나와가지고. 이제 나와서 잡으려고 할 때 이유현이랑 겹쳐가지고 네. 그 이후에 크로스 올려서 신민아 선수가 헤더했는데 골 취소가 됐는데 아, 그건 골 취소가 될 게 아니었다. 네. 라는 요게 거죠. 팬들 사이에서 사실 음. 얘기가 많은데 네. 형님 현장에 저는 판정으로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왜 안 들어? 아니, 들어갈까? 아니 얘기할 건 해야지. 난 왜 이거 봤는데 기억이 안 나냐? 들어갔을 때는 저는 파울인 것 파울. 같았어요. 그래요? 파울인 것 같았어요. 그쵸. 이유현 선수가 좀 이렇게 숙이긴 했는데 방해를 했다. 일단은 김정은 선수의 뭔가 이런 캐칭에 있어서 부딪힘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저는 골키퍼 모르겠어요. 골키퍼 심판이 네, 아니기 때문에 네. 이 골키퍼 존에서는 어느 정도 부딪힘이 있으면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기억났다. 기억났다. 그거 파울인 것 같다고? 네. 저는 골키퍼 입장에서 봐도 이거는 그러니까 50대 50, 뭐 51대 49로 심판의 성향에 따라 불 수도 있지만 뭐 제 개인적인 골키퍼 입장에서 봤을 때는 파울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그 파울이랑 파울 아닌 장면보다 이 핸드볼 장면, VAR 본 장면에서 김정현 뭐 따닥을 안 불기로 뭐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한번 허벅지에 맞고 이게 골대로 향하는 볼이었으면 손에 안 맞았을 때 골대로 향하는 볼이었으면 그래도 페널티킥을 불 수 있는 상황이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어요. 자, 알아서 좀 잘 해석해 주세요. 예. 이 심판 선생님들 정말 더운 날씨에 막 얼굴이 빨개질 만큼 고생하시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하고 알겠는데 좀 빠르게 내가 항상 얘기하는 전반전에 거잖아. 추가 시간을 12분을 아니 그렇게 많이 볼 게 있나? 아니 아니, 근데 볼 거면 정확하게 보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아니, 근데 거지. 볼 거면 빨리 가서 이 체크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막 4분 5분을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또 삐빅 하더니 화면도 가가지고 계속 봐. 저도 사실 그 중간 시간 동안 계속 저도 말을 본인 중계니까 또 그런가 보지. 말을 말하기 해- 어려우니까 말 잘해야지 그러니까.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떤 말을 해야 근데 될지 이제 VAR은 어쨌든 이제 신속성보다는 정확성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만은 원인의 말도 좀 일리가 있는 게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사실 이 이제 그 핸드볼 같은 따닥 같은 경우에는 잘 비지도 않더만 잘 보이지도 않아가지고 약간 좀 그 확실하게 좀 판단을 하는데 좀 오래 걸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어찌되었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판단에 있어서는 주심들이 최대한 뭐 이상하게 보려고 해서 본 건 아니다. 라는 거란 거기 때문에 어쨌든 신뢰는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판정에 있어서 하나만 이제 팬분들께 말씀드리면 어쨌든 VOR실에서 이것을 발하라고 권고하는 건 주심이 했던 판정과 다르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봐라라고 신호를 주는 거고 그 모든 결정에 있어서는 주심이 하지만 주심들도 이제 K리그 1, 2에서 노력을 하고 날씨 더운데 이제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지만 결국엔 이 세계 최고의 빅 이벤트 월드컵에서 아시아 레벨에서의 많은 심판들이 월드컵에 가지만 우리 K리그 심판들은 월드컵 심판들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서로 싸우지 말고 사실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번 월드컵에서는 거의 진짜 빨랐잖아요. 없어요. VAR도 빠르고 아예 판정 자체가 있어서는 너무 저는 경기 봤을 때 너무 신속하고 빠르게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판정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축구를 잘 이해하는 것이 어쨌든 현대 축구 심판의 트렌드라고 해요. 언더스탠딩 풋볼. 축구를 얼마나 이해하는가 심판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심판들도
확실하게 명확하게 일관성을 가지고 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 뭐 심판 얘기해서 하는 말인데 뭐 저 이전에는 심판들 얘기했을 때 뭐 저는 PL 위주로도 이제 해외 축구를 많이 봤기 때문에 PL도 이상한 판정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죠. 그리고 이제 VR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일찍 시작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유연한 모습이었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심판도 뒤처지진 않는다. 네. 뭐 PL에 비교해서 저는 우리나라 심판이 되게 이상하게 보이진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저 솔직히 말할까요? 월드컵 조금씩 보고. 아니요 월드컵 전에도 그랬어요. 좀 고여가는 것 같아요 다시. 예, 저 고여가는 것 같아요. 저 이 얘기 안 한 지 꽤 됐어요. 고여가는 느낌이 들고 이제 다른 해외 리그는 또 돈을 더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옵사이드나 이런 것도 훨씬 더 빠르게 신속하게 또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그 고여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심판들이 자각을 해서 본인들이 발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덜한 것 같기도 해요. 예, 저는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진짜 빠릿빠릿함이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도 네. 그래도 후레쉬 한 분 들어왔던데. 젊은 친구들도 있죠. 이번 최철준 오! 이번에 네. 누군지 알아요. 최철준 네. 님은 잘 봐요. 어. 잘 보는 심판분들 계세요. 네. 근데 젊은 친구들도 있고 뭐 이렇게 그도 있는데 저는 그 심판들에 대해서 마냥 비판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명확하게 좀 속도감 있게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심판 하나하나에 대해서 욕을 하기보다는 비판하기보다는 이제 내년 시즌 돌입했을 때 지금 월드컵의 어떤 그 기조를 보고 이거 좋은 거는 빨리 흡수를 해서 우리나라도 속도감 있게 바뀌어야 된다. 우리 지금 너무 느리고 그리고 솔직히 엄살피는 선수도 많고요. 네. 맞아. 지금 엄살피는 선수 많아요. 맞아요. 솔직히 선수들 네. 진짜 이번 월드컵 때 봐요. 밖에 나가서 1분 나간다니까 아파도 참잖아. 근데 그렇지. 진짜 무지하게 아프면 못 참지. 근데 아니 우리 다 뛰어봤잖아. 그렇죠. 예. 근데 또 아프거든 안 아픈 건 아니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루 종일 누워 있을 것도 아니야. 근데 또 중계에서는 최대한 아픈 거를 잘 포장해 잘 얘기해야지. 왜냐면 진짜 아플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 그죠. 그 10명 10번 중에 8번은 그냥 아, 일어날 수 있어. 근데 맞아요. 그 2번 때문에 네. 중계 중에 조심하는 거지. 네. 그럼 10번 중에 8번에서 한 6번, 7번은 그냥 일어납시다. 그래요. 진짜. 맞아. 저도 그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정말로. 네. 예. 근데 얘기를 해주더라고. 야 분명 안 아픈 거 같은데 너 안 아프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 왜냐면 진짜 아플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플 수도 있으니까. 네. 근데 그게 이제 못 뛸 정도 정말 심하게 아플 정도로 아플 수도 있으니까 안 하는 거지. 그 정도의 확률이 굉장히 적잖아요. 사실 우리가 봤을 때. 저는 그걸 선수 시절에 제일 싫어했어요. 빨리 안 일어나고 막 끈 풀고 막 이거 하고. 근데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빨리 하면 수당을 더 줬거든. K리그에서. 맞아. 무슨 뭐 포항, 실제 플레이 포항 타임에서 포항은 되게 적극적으로 뭔가 네. 그걸 했었어. 안 넘어져요. 벌떡벌떡 일어나. 벌떡벌떡 일어나.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 중에도 좀 아파하는 사람은 옆에 가서 이렇게 세워. 목발까지 줄 주세요. 돈이 관련되니까. 그렇죠. 아니, 막, 앞으로는 이런데 돈인데 돈 벌어야죠. 플레잉 타임. 형 빨리 일어나. 돈 벌어. 넘어지는데 막 이렇게 세고 야 AT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말라. 가라고. 와, 그건 처음 들었어요. 플레이 타임에 있어서 수당. 그건 처음 그게 들었어요. 그때 아마 몇 년 전이야. 그때 막 10년 됐어. 10년 넘었어. 중동 축구도 막 침대 축구로 엄청 심하고 막 그랬을 때 야 플레이 타임 좀 늘리자 했고 사실 K리그가 예전에 제가 히드풋볼 처음 할 때에 비해서 지금이 훨씬 더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중계도 잘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인기가 좀 늘어났어요. 물론 다른 어떤 야구나 이런 스포츠에 비해서는 훨씬 적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빨리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월드컵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좀 더 재밌게 좀 바꿔야 되고 지금 사실 K리그 팀 많잖아요. 진짜 2부 리그는 17개 팀이 있어요. 네, 17개 팀이 있고 지금 1부 리그는 이제 또 12개에다가 또 이제 팀도 늘릴 거고 그러면서 1부, 2부가 팀이 많단 말이야. 진짜 이 팀 더 무슨 뭐 만들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내실을 지금 다져야 됩니다. 내실 다져야 됩니다. 내실 다지고 안 될 팀들은 쳐내고 해야 된다. 그래야지. 맞아요. 왜 자꾸 세계적인 거에 뭐 승강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세계적인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계속 따라가려고 하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끼리라도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만 만족을 못 시키고 우리 만족도 못 시키고 있는데 무슨 뭐 팀 수만 늘어나고 뭐 승강제 뭐 따다닥 하고 하면 그게 다안 줄 알아 그거?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내실 다질 시간인 것 같아요. 내실 정말 다져야 되고 진짜
뭐 K 혁신위원회도 우리나라에서 또 나왔지만 네. 저 나오면서 이제 그 열심히 또 노력하고 계시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포용을 해서 발전을 시켜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와중에 우리 심판님들도 정말 더운 여름에 고생하지만 아, 예, 정말 좀 바뀔 건 좀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네, 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뭐 강원과 안양 얘기하다가 딴 길로도 새기도 했는데요. 강원은 사실 뭐 이 경기 패 한 번 했다고 해서 엄청 걱정은 하지 않고 있을 거예요. 지금 몇 경기 지금 5승 4무였거든요. 네. 9경기 목표였죠. 패가 없었고 네, 5승 4무 뭐 말도 안 되는 지금 뭐 승리를 좀 보여줬기 때문에 한번 쉬었다 간다 이런 네.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트러스트 정님께서는 네.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진짜로. 네, 송준석 선수도 입대를 앞두고 있고, 입대해야죠. 여러 모재현 선수도 부상이 조금 길어질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모재현 선수도 빠지고, 그리고 또 날이 더워졌기 때문에 이 강원이 자랑하는 이 전방 압박이 조금은 약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정경 감독이 충분히 스마트하고 여러 가지 코치들이랑도 화합이 너무 잘 맞으니까 이겨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예. 네, 좋습니다.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제주가 광주를 2대1로 승리했습니다. 광주가 최근에 너무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제주가 뭐 쉽게 승리했구나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내용을 까보면 굉장히 어려운 경기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주 SK의 이제 2대1 승리가 있었는데 광주가 이제 최경록 선수가 퇴장당하기 전까지는 이 그래도 이제 뭐 계속해서 18경기 못 이겼는데 경기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좀 그렇겠지만 이 영입생들이 어느 정도 이제 한 3주 정도 되다 보니까 적응을 좀 한 것 같긴 해요. 경기를 풀어나가고 일관성 있게 이 공간에서의 점유하고 이 각도에서 패스하고 포지셔닝하고 이런 이제 포지셔널 플레이를 기반으로 어쨌든 경기를 잘 풀어나갔지만 이 최경 선수의 퇴장에 대한 변수가 사실은 경기를 또 어렵게 만들었던 것 같고 제주 SK는 이제 뭐 권창원이라든지 남태희 선수의 이탈이 있지만 이 확실히 코스타 감독의 게임 모델 자체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 경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에 있어서 대응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실시간으로 사실 감독이 굉장히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이제 경기를 하다가 실시간으로 이제 선수들에게 좀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굉장히 겪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코스타 감독도 어쨌든 이탈로 선수가 이제 쿨링 브레이크 전에는 조금 내려와서 플레이를 하다가 쿨링 브레이크 이후에는 조금 높여서 압박하고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의 활용을 했을 때 경기가 좀 미들 지역에서의 풀리면서 경기를 좀 장악하고 광주에게 갔었던 경기 초반에 그 리듬과 템포를 좀 뺏어오면서 감독의 실시간 대응이 굉장히 좀 빛났었던 경기였던 것 같고 그러니까 광주도 그래도 이제 코너킥을 통해서 정준 선수의 선취 득점이 있었고 하지만 이제 오재혁 선수가 이탈러 선수 패스 받아서 이선에서 침투하면서 득점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제 경기 막판에 이제 코너킥 이후에 권기문 선수의 K리그 데뷔 득점 나오면서 이제 역전승을 만들어냈는데 그러니까 확실히 일관성 있게 팀을 운영을 하면 그러니까 질 수는 있지만 경기를 봤을 때 뭐가 괜찮은 점들이 보이고 점점 점진적으로 발전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사실 제주 봤을 때 권창훈, 남태희 그리고 오재혁 선수도 이제 이때 해야 되지. 이창민 선수가 돌아왔지만 운영하는데 진짜 어렵겠다. 센터백들도 이제 세레스틴 뭐 이런 선수들도 안 나왔었고. 그렇지. 김건웅과 이제 권기민이 선발로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에서의 어려움은 있지만 결국엔 감독의 좋은 방향성과 게임 모델 훈련 세션으로 점진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 제주는 그렇게 보고 광주는 18경기 무승이면 사실 이정희 감독이 이제 영입한 선수들이 3주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광주가 항상 얘기했었던 건 연속성과 이제 게임 모델이거든요. 광주도 우리는 연속성 있게 이런 축구를 할 거야라고 보여줬을 때 어떤 선수가 영입이 돼도 그 시스템 안에서 빠르게 저는 적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3주라는 시간이 주어졌고 광주도 이제 저는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다. 하루빨리 승리를 해서 좀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봤습니다. 네, 근데 뭐 제주 팬들이 사실 최근에 굉장히 좀 기분이 좋을 거예요. 여름이고 이 정도의 결과면 괜찮다. 최근 5경기에서 뭐 무가 좀 있긴 합니다만 2승 3무고. 네. 그러니까 리그가 월드컵 이후에 재개된 이후에 굉장히 좀 한 번밖에 안 지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 너무 괜찮은데
그리고 내용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확실히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으니까 코스타 감독이 이제 이번에 부임한 감독인데 이 감독에게 엄청나게 좋은 성적을 기대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동안 보여줬던 제주의 답답함, 그러니까 보기 싫은 어떤 그쵸, 그런 해소, 지리함 해소시켜줬다. 이런 거를 좀 예, 해소시켜주면서 어느 정도의 성적만 내면 예. 된다라고 할 텐데 어쨌든 1차적인 목표를 향해서 그렇습니다. 차근차근 잘 나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네. 지난 시즌에 사실 너무 힘들었잖아요. 네. 잠수 축구 막 이래가지고 그쵸. 힘들었는데 네. 그거를 깨부시고 나오는 코스타 감독의 이런 전술과 전략 그리고 선수들의 기용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칭찬을 해주고 싶고 이제는 외국인 선수들을 조금 더 빨리 적응을 시켜가지고 새로 영입된 외국인 선수 빨리 적응시켜가지고 조금 더 이 높은 곳을 바라봐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제주 SK의 이 투자와 시스템은 어느 정도 더 높은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지난 시즌에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조금 더 앞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는. 그러니까 제주를 봤을 때는 계속해서 이제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도 메인 선수들도 빨리 적응해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사실 구단 내에서 도와준다고 하면 사실 파이널 A는 들 수 있지 않을까 안정적으로 지난해의 좀 아쉬움들 그리고 제주 팬분들이 제주 축구를 바라봤을 때에 대한 그 답답함들 경기를 봤을 때 사실 좀 지루하고 수비적으로 하고 좀 뭔가 재미가 없었던 부분 요소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경기장에 가서 보셨을 때는 확실히 올해는 다르다 제주 축구만의 색깔이 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뭐 재미가 없을진 몰라도 색깔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 감독 코스타 감독의 영입은 굉장히 좋은 신의 한 수가 됐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인터뷰들도 이제 이긴 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인데 세르지오 코스타 감독이 쿨링 브레이크 3분 동안 전술적으로 고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네, 선수들에게 동기부여하는 시간이고 볼을 최대한 빨리 사이드로 보내려고 했고 공격 전개 시 움직임을 가져가는 선수들에게 볼이 들어가지 않았다. 수비에서도 수정이 필요했다. 중원에서 3명으로 압박하는 걸로 바꾼 후 경기가 잘 풀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경기를 90분 동안 우리가 보면은 잘 캐치를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해설을 해도 그런 거 캐치 못할 때 그쵸, 있거든요. 많죠. 근데 이제 끝나고 나서 감독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뭐 우리가 그렇다 치더라도 보시는 팬 입장에서는 우리 감독 뭐 변화해가지고 막 했음매 이러면서 뭐 제주도 그 사투리를 모르겠지만 뭐 그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이제 이 경기에서 가장 큰 크리티컬 요소는 이 팀이 별로 좋지도 않은데 주장을 달고 있는 최경록 선수의 퇴장이에요. 맞아요. 네, 그게 거의 이거는 찬물을 착 이거는 끓여버렸지. 뭐 이제 말도 안 되는 태클이죠. 왜 그랬을까요? 네. 그러니까 볼이 떠서 볼을 탁 찰 수 있다고 생각을 했나 봐. 근데 그 볼은 제자리에 머무르지 않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볼은 지나간 다음에 상대 다리를 걷어차는 태클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정말 뭐라 그러냐 무슨 퇴장이라 그래야 되나? 무슨 퇴장? 무슨 퇴장? 뭐라 그러냐 스마트하지 못한 네. 반대로 이야기하면 바보 같은 퇴장. 바보 같은 퇴장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은데 뭐 본인들의 홈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퇴장을 당하고 이 더운 여름날에 한 명이 빠진 상태에서 뛰다 보면은 막판에 힘이 빠질 수밖에 없고 네. 이렇게 실점할 수밖에 없다. 네. 결국 지금 제주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대전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제주는 계속 막판에 골을 넣으면서 이기고 있어요. 예, 계속 막판에 포기하지 않고 거의 경기 끝날 무렵에 막 골을 넣으면서 지난 대전전에도 그랬잖아요. 대전전인가? 예, 그때도 그랬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마지막에 팀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 팀이 끈끈함은 그렇죠. 확실히 느껴지는 네. 것 같아요. 이 세르지오 코스타 감독의 라카름 토크만 봐도 거의 내가 볼 때 선수들 다 울리더만. 남태희 선수도 그렇고 막 갈 때도 그냥 막 그쵸, 이런 맞아, 한국 맞아. 문화에 대해서 네. 너무 잘 이해를 하고 있고 라카름에서도 막 선수들 하나씩 다 짚어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 잠깐의 장면이지만 영상으로만 봐도 그게 느껴지는데 뭐 훈련장에서도 분명히 그런 부분들을 다 짚어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선수들을 진짜 끈끈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좋은 감독의 역할이다. 예,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권기민 선수가 고등학교 때 축구를 시작을 했대. 늦게 그건 시작했네. 몰랐어요. 응, 고등학교 때 축구를 시작해서 프로에 가서 대단하다. 대단하다. 데뷔골까지 지금 넣은 상황에서 이 선수 한번 좀
앞으로 좀 팔로우를 하면서 지켜봐야 될 필요가 어. 있을 것 같아서 예. 고등학교 때인지 몰랐어요. 신체적인 능력도 있고 약간 취미로 했겠지. 예전 네. 외국도 그런 상황 네. 많잖아요. 축구 중학교 때까지 막 네. 여러 가지 하다가 갑자기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진로를 정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뭐 권기민 선수도 고등학교 때 축구를 시작해서 프로에 와서 데뷔골까지 넣은 선수이기 때문에 뭐좀 신선했다. 예, 이런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요소로 봤을 때 이제 광주도 최경록이 퇴장당하고 이제 백파이브로 바꾸면서 대응을 하긴 했어요. 제주가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이 많지만 지공을 통해서 박스 타격은 됐지만 이제 득점하는데 어려움은 있었지만 결국에 코너킥 이후에 어쨌든 세컨볼 획득을 통해서 크로스 이제 권기민 선수의 이제 결승골이 있었는데 대전도 어렵지만 이제 대전이 홈에서 광주 만나잖아요. 광주도 진짜 시간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영입도 됐는데 이렇게까지 승점을 쌓지 못하게 되면 뭐 K리그 2 팀과의 이제 승강표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극복을 해야 된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반 후른슨 벤 그 영상 좀 많이 봐라. 상대 공격수 영상 좀 많이 보고 분석이 좀 필요할 돼야 것 된다. 같아요. 이 실점하는 장면에서도 이 오재혁 선수가 뭘 잘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K리그에 중간에 또 들어오기도 했고 이 선수 특징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 후르스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는 이 상대 공격수의 좀 특징적인 영상을, 부분들은 조금 더 연구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느낌을 조금 받았습니다. 능력은 있는 본인 선수. 그러면 프로에 있었을 때 뭐 새로운 어떤 선수들이나 뭔가 좀 상대가 이제 막아야 된다라고 하면 그 선수 영상 많이 봤나요? 그때는 영상을 사실 볼 수 있는 그때는 CD로 이렇게 구워가지고 네, 줬어요? 다음날 막 그 경기 오면 막 화요일에 막 도착하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막 화요일에 CD가 와가지고 그 CD를 그 막 돌려. 그다음에 CD 영상 떠가지고 그 컴퓨터에 막 복사 붙여넣기 네. 하면은 막 그렇게 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보려고 했었어요? 많이들 보려고 했었죠. 네. 어려웠구나. 근데 사실 지금처럼 봤으면 조금 더 잘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지금은 영상 워낙 지금은 따깍따깍하면 다 볼 수 하니까. 있으니까 네. 사실 그런 사이트도 있고. 아니 지금 그렇게 본다는 게 아니라 이 해설이라든지를 이스타 히든 풋볼 하기 위해서 영상을 많이 더 많이 보잖아. 보니까 선수 때는 사실 좀 보기 싫지. 보기 싫고 그랬었는데 선수들이 더 운동하고 나서 그다음에 축구 쳐다보기도 싫어해요. 운동하고 난 다음에 너무 지겨우니까. 그리고 그 나와 맞닥뜨리는 게 너무 어려웠었던 거야. 잘된 경기는 볼 수가 있는데 안 된 경기를 내가 보고 이 그렇지. 판단을 하고 자기 객관을 하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서 쉽지 않지. 피해버리기도 하고 그랬었던 상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반 후른스벤은 좀 영상 좀 많이 보고 공격수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조금 더 분석을 한 후에 들어와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경기입니다. 인천 대 부천 1대1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이 경기에서 양팀 모두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을 때 주중 경기뿐만 아니라 주말에 인천 부천 만났을 때 두 팀 모두 다 좀 잡아내야 되는 경기다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네, 부천에게 선제 실점하게 되면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예, 전반전에 부천에게 선제 실점을 했고 뭐 제르소의 1대1 찬스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좀 인천이 찬스를 많이 가지고 갔지만 결국에는 득점을 하지 못했고 인천이 후반전에 승부수를 띄기 위해서 뭐 무고사, 이동률, 무고사랑 페리어 막 투토까지 넣으면서 공격을 좀 주도를 했는데 부천은 백스리 체제로 조금 더 단단하게 가지고 갔어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윤정환 감독의 딱 묘수가 나오죠. 뭐죠? 백스리 전환, 정치인 그리고 최승구 딱 넣으면서 양쪽 측면에 조금 더 여유 있게 크로스를 올릴 수 있고 공격을 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딱 만들어줬고 박경서를 투입을 하면서 이 동점골 장면에서도 최승구 선수가 크로스를 올려주고 흐름볼을 정치인 선수가 어시스트를 했잖아. 치인이 관심 딱 사실 좀 떨어졌었죠. 좀 떨어졌어. 맞아. 많이 떨어졌었죠. 그랬는데 이제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면서 조금 더 이제 저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그런 어시스트를 했고 이런 이 윤정환 감독의 전술적인 변화 포인트가 그래도 사실 그거 포인트 안 줬으면 1대5는 그냥 끝나는 상황이 나왔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포인트로 동쪽골까지 간 게 윤정환 감독이 정말 좋은 변화를 줬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고 정치인 선수가 주중 경기에서 윤정환 감독에게 쌍욕 들은 거 맞나요? 카메라에 그 쌍욕이 잡히는 그런
상황이 나와서 근데 훈련장에서 사과를 했다고 하더라고. 미안하다라고 했는데 근데 아마 그 사과가 이렇게 좀 사과를 하지 않았을까. 그 미안하긴 한데 내가 욕해서 미안하긴 한데 아마 그 장면에서 팬들은 더 심한 욕을 했을 거다. 앞으로 좀 더 잘해라 이런 식의 사과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뭐 정진우 선수도 공격 포인트도 올리고 했으니까 조금 더 침착함을 가지고 경기에 좀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왜? 그래서 지금 막 그 사람들이 정치인 플레이 보고 윤정환 뒤돌았을 때 욕하고 있다고 지금. 아니요, 요번에는 뭐였는지 알아요? 타겟이? 제르소 슈팅할 때마다 뒤돌아서 가지고 그러니까 제르소 아니, 그래서 전반 끝나고 나왔잖아. 근데 제르소 전반전에 그 빅찬스 미스는 사실 너무 아쉬웠고 무고사 선수도 후반전에 이제 헤더 하나 사실 넣을 수 있었는데 찬스 미스는 아쉬웠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인천은 사실 굉장히 트렌디하게 축구하고 윤정 감독의 이제 묘수가 잘 발휘가 됐고 저는 페리아 선수 진짜 적응 잘해서 정말 좋다. 박스 안에서 사실 등져서 발밑으로 볼 잡기가 큰 박스 안에서 쉽지 않잖아요, 사실. 근데 계속해서 등져주고 이 플레이를 가져간다는 건 굉장히 좀 여유 있게 플레이가 되고 있고. 근데 저는 부천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긴 해요. 이제 부천의 이현민 감독이 잘해주고 있지만 뭔가 좀 아쉽다. 교체 타이밍도 좀 너무 좀 늦는 것 같고 계속해서 너무 사실 이 백스리에 있어서의 뭔가 비슷하게만 좀 운영이 되는 느낌? 어느 정도는 패턴이 읽혔지만 그렇게 부천이 좀 축구로서 뭔가 이제 변화를 가져가는 느낌은 없어서 뭔가 이제 한 번 정도는 좀 과감하게 어느 정도 시도를 하고 있긴 하지만 한 번 정도는 조금 꼬던지 완벽한 변화를 좀 가져가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저는. 그러니까 본인이 저는 좀 스쿼드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뭔가 좀 변화를 주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여기서 변화를 주긴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 물론 저는 나름대로 이제 감독이 이제 우리가 정말 뭐 확 눈에 띄게 띌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계속 변화를 주려고 노력한다고 생각을 해요. 뭐 멤버의 변화도 있을 거고 선수의 어떤 뭐 큰 전술 틀은 안 바뀌더라도 경기마다 좀 선수 한 명 한 명을 운영하는 어떤 그 변화도 좀 있을 거고. 근데 그게 이제 티가 안 나는 거지. 그래서 부천의 한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운이가 얘기한 것처럼 부천의 경기는 언제나 비슷해. 그리고 그러면서 좀 뭔가 볼만하지만 결국 승리하지 못하는 최근 몇 경기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 동의는 하는데 노력은 하고 있다. 본인 그러니까 노력이라기보다 뭐 할 게 더 있나 맞아, 그거에 대해서 좀 한계를 느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근데 결국에는 부천 팀에서 스쿼드나 뭐 이런 것들 봤을 때 크게 바꾸기는 어렵고 이 외국인 선수가 거기도 거의 FC 한양 느낌이 나. 바사니도 엄청난 선수. 갈레고도 터질 수 있고 가브리엘도 포텐을 가지고 있잖아. 이 역습으로 나갔을 때의 조금의 이 디테일, 세밀함 그리고 마무리까지 하는 그런 능력을 조금 더 키운다고 한다면 원정에서는 충분히 공격수들이 상대팀 밀고 올라왔을 때 뒷공간이 많이 나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노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좀 너무 사실 게임 모델 자체가 비슷하고 큰 틀에 있어서의 변화는 거의 없다라고 느껴져서 교체 타임도 조금 늦는 것 같고 공격적으로 시도가 되지만 어쨌든 순위 자체가 지금 너무 낮잖아요. 부천도 완전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 변화를 한 번 정도는 이영민 감독이 조금 더 과감하게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올해는 어쨌든 강등에 대한 부분 퍼센티지가 너무 낮기 때문에 백스리에 대한 구조를 가져가지만 조금 더 뭐 라인을 높여 올려서 압박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이제 공격적으로 숫자를 놓는다든지에 있어서 포지셔닝적으로라든지 좀 변화가 필요할 포인트가 왔다. 그렇게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인천 구장을 또 TV 모니터로 보는데 또 익숙한 그런 잔디 상태가 나오더라고. 뭔가 이 패스를 했을 때 탕탕탕 튀기는 그런 앞으로 좀 더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인천이 제가 지금 그 플레이 스타일을 보면 과거에 이 막 때려놓고 힘싸움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윤정 감독은 아기자기하게 푸는 패스 스타일의 패스를 지금 스타일의 경기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진짜 높은 레벨로 가려면 진짜 잔디 관리 신경 써야 된다 지금부터. 이거 패스 통통 튀기면 윤정환 감독이 축구를 절대 구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거 잔디 관리 중요하다고 홈에서 홈 중요해요. 잔디 맞아. 관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스타일이야 뭐 막 때려놓고 막 거기서 부시고 들어가면은 잔디가 뭐 안 좋으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사실. 맞아요. 네, 맞죠. 스타일상 맞아요. 막 맞아요. 물 안 거기가 뿌리는 막 팀들도 물안 있으니까 뿌리는 팀도 예전에. 있으니까. 네. 근데 윤정환 감독의 축구는 빠른 패스로 하고 빌드업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앞쪽으로 빠르게 뿌려주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물도 젖어 있어야 되고 잔디도 좋아야 되는데 안 좋은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 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윤정환 감독님 강원에서 한참 잘할 때 강원이 진짜 잔디 관리가 잘 되어 있는 K리그 그치, 구단 그치. 중에 하나여서 그런 이제 유기적인 플레이가 잘 됐는데 약간 기미가 보이긴 하더라고요. 기미 봤을 때. 많이 네. 보이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인천과 부천 지금 1대1 무승부를 거둔 경기고요. 뭐 둘 다 이제 아쉬운 경기가 아닐 수가 없는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까먹을 뻔했는데 강성주 너무 힘줘서 지금 그 샤우팅했어요. 페리어 했을 때 모르시죠? 아 알아요. 슈퍼주니어가 아니고 페리엄- 페리어예요. 그거 뭐야 이 새끼. 저도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뭔 슈퍼주니어 아니고 페리어에 네, 사실 했다가 개소리거든요. 지금 K리그 그 인스타 막 댓글에 막 네. 뭐냐고 무슨 연관성 인정 네, 다다다다 진짜 달렸던데 지금 슈퍼주니어가 네. 아니라 페리어. 네. 오. 슈퍼주니어 아니고 페리어예요. 그 친구가 슈퍼페리어. 지금 예? 뭐 여러 가지로 지금 그 강호죽 그 프레임에서 약간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그게 있었어요. 뉴스가 있었어요. 네. 예, 그 벗어나는 그런 뉴스가 있어가지고 신이 났나 네. 갑자기 뭐 뜬금없는 그걸 해가지고 예. 그런 거 배우면 안 됩니다. 예, 배우지 않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다행히 제가 그 해설을 끄고 봤네. 네. 전술 캠으로 봐서. 택티컬 뷰로. 네. 그래서 그건 못 들었어. 네. 다시 한번 들어봐야겠다. 그렇습니다. 그 강호죽의 오죽하면 그러겠냐 연구소인가요? 아무튼 그 유튜브 있잖아요. 네. 오죽한. 그것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 네, 강프로의 축구 연구소죠. 네. 네, 강축연. 강추경. 네, 자,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자, 마지막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울산 경기입니다. 저는 이 경기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3대1 그리고 서울 홈에서 그러니까 서울이 3골이나 실점한다고? 실점을 진짜 안 하는 팀인데 네. 그래서 또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중계 중에 그 전반 끝나고 스코어보드를 열었는데 울산 2대0 뭐야 이거 이렇게 좀 반응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와 전반전에 2골을 딱 넣는다는 거는 사실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서울이 초반부터 막 골대도 맞추고 막 그랬었는데 그렇죠. 그게 좀 들어가지 않으면서 뭔가 초반 기세를 살리지 못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상에서 돌아온 에릭이 한 건 해줬습니다. 애물치. 네. 애물치라고 제가 지금 별명 지었어요. 에릭과 가물치의 합성어 애물치. 네. 그러니까 에릭 선수는 이제 부상 복귀해서 왜 계속 선발로 쓰지라고 생각했는데 훈련 때 몸이 좋았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선발로 출전해서 이제 어쨌든 득점을 기록을 했었고 울산은 사실 백스리에 있어서 김현석 감독이 계속해서 이제 확신을 가지고 밀어붙이고 있는데 전체적인 백라인에 있어서 FC 서울의 이 공격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이 대응 자체가 굉장히 좀 좋았던 것 같고 전체적인 수비 라인에 있어서 버티는 힘이 좀 컸었던 것 같아요. 하나가 돼서 사실은 이 공간이 비면 메꿔주고 그리고 윙백들은 공격으로 전환이 됐을 때 이제 전진했다가 수비로 내려오는 것에 있어서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경기에 있어서의 백파이브의 사실 결정적인 부분은 토마스 선수를 이제 백파이브를 보호하라라고 해서 거의 뭐 5일 3일처럼 이제 토마스 선수를 백파이브 앞에다 두고 이규성을 간헐적으로 전진을 시켰는데 수비적으로 완전히 버티고 우리는 카운터를 할 거야라고 했을 때 이동경, 에릭 이런 선수들은 사실 찬스 오면 이동경 선수가 수비에 100%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지만 어쨌든 카운터로 전환이 됐을 때는 한 방씩을 하면서 득점을 했었고 그러니까 서울도 경기 초반에 이제 골대를 맞히고 뭐 경기를 이른 시간 이제 전반전 2실점하면서
갑자기 이제 이승모 선수 빼고 문선민을 사실 중앙에 두면서 문선민을 미드필더에 뒀지만 거의 바베치 선수를 제외하고는 뭐 316 내지는 굉장히 많은 숫자를 높이 올려서 이제 계속해서 득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플레이를 가져갔었는데 결국에는 이 울산의 백라인을 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니까 울산의 수비 라인들을 좀 칭찬을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좀 울산이 잘 버텼었던 경기였던 것 같고 서울도 경기를 못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김규 감독이 생각보다는 과감하게 이승모 빼고 문선민을 집어넣은 거는 사실 뭐 측면에서의 이제 이 사이드 채널에 있어서의 이제 2대2 상황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크로스 박스 타격하고 경기를 풀어나가는 방식도 좋았지만 저도 이 경기는 이제 중계 안 듣고 택티컬 뷰로 봤는데 송민규 선수 게임 뛴지 몰랐어요. 아예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네. 몰랐어요, 사실. 몰랐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경기 형태 보고 사실 이제 선수 명단 송민규가 선수가 사실 몰랐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이제 다운이하고 저하고 좀 다른 부분이 뭐냐면 승민이 선수가 저는 계속 보잖아요. 주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눈에 지금 너무 안 띄고 있기 때문에 볼 잡을 때마다. 근데 전 미세하게 있었다. 아니 지금 좋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네. 더 나빠지고 있진 않다. 다 나빠지고 있진 않다. 않다. 뭔가 좀 하려고 하고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데 뭔가 좀 자기가 뭔가 좀 안 맞나 밸런스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되게 활발하게 볼을 잡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 인정. 근데 어쨌든 선수 발밑에 볼을 몇 번은 가긴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봤을 때는 되게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생각이 있었거든요. 네. 송민규 특유의 템포가 있거든. 있죠. 네. 그러니까 드리블 템포도 사실 K리그 내에서는 굉장히 독특하고 순간적으로 이제 수비수 시야 밖에서 사라졌다가 신장은 크진 않지만 헤더 득점 그리고 세컨볼 냄새에 좀 잘 맞는 유형이어서 득점을 하는데 그러니까 택티컬 뷰로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까지 송민규 선수가 멀기도 하고 잘 보이진 않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송민규 선수가 조금 더 해줘야지 뭐 FC 서울이 계속해서 이렇게 좀 상대가 백라인으로 내렸을 때는 득점을 좀 나타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로스 선수가 이제 두 번째 실점에 있어서 컨트롤 미스가 있었거든요. 드리블을 하려다가 순간적으로 대응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이동경 선수에게 실점을 헌납했고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졌죠 이 경기. 그리고 뭐 마지막 실점에 있어서도 사실 이 야구 선수와의 경합에 있어서도 로스 선수가 이제 낙하 지점을 찾지 못하면서 밸런스 무너지고 실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로스 선수는 워낙 잘해줬기 때문에 이제 지금 한국 더위에 깜짝 놀라고 있는 거 같긴 날씨가 해요. 더우면 로스가 날 수밖에 없어. 그래. 어떤 느낌인지 알지? 저희도 지금 강선주보단 낫다. 저희도 지금 성주보다 지금 망고가 날씨가 더워가지고 로스가 많이 나고 있거든. 날씨 더우면 더 그래요? 확 그래서 확 이제 그 후숙 과정에서 로스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장사는 잘 되겠다. 더우니까. 그렇긴 한데 지금 로스, FC 서울의 이제 로스 선수도 체력적으로도 많이 좀 힘든 모습을 보였고 FC 서울이 사실 뒷공간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뒷공간에 대한 대응이 그쵸. 울산 NCD 선수들이 FC 서울의 뒷공간을 잘 공략을 했기 때문에 승리를 거둘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줘야 돼요. 지금 왜냐하면 수비 라인에 변화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물론 잘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것도 맞지만 지금 다른 팀들은 어쨌든 누군가를 쉬게 해주고 뭔가 좀 로테이션 돌리려고 하는 느낌도 있거든요. 근데 서울 수비 라인과 골키퍼, 뭐 골키퍼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예견된 결과이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 골 실점했을 때 김지수 선수가 집합시켰어요. 또 다 불러 모아가지고 경기장에서 다 불러 모아서 알잖아 아마 로스 선수는 와 씨발 난가? 범인 찾기, 범인 찾기, 약간 그런 것보다 좀 집중력을 좀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그 행동을 했는데 김진수도 사실 최근에 꽤 좋거든요. 왼쪽에서 날카로운 크로스도 좋고, 근데 이거는 이제 선수들이 확 좀 지친 거예요. 한번 그러다가 근데 그런 실수가 모두 다 실점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쵸. 그러다가도 이제 계속 이제 버텨내고 하다가 이제 서울이 기회를 잡고 정승호 선수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골 넣으면 그런 경기를 이겨 나갔던 서울이었는데 맞아요. 이 경기에서는 이제 울산의 공격도 매섭기도 했었고 울산의 퀄리티도 워낙 좋은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많은 실점을 하고 말았고 그런 어떤 상대의 실수를 울산이 이제 안 놓았던 거죠. 왜냐하면 울산도 지금 최근 몇 경기 연속 승리가 없기 때문에 급했거든. 무조건 이겼어야 됐거든. 그 의지를 보여준 게 아닌가 싶어요. 뭐 김기동 감독도 뭐 이번 패배를 약간 보약으로 삼겠다 이런 인터뷰를 했는데 이 보약이 이 잡돌이할 타이밍을 잡았다. 한번
한번 그 뭐야 근데- 클럽하우스 가서 네. 자기도 이제 뭐 연승으로 좋은 경기를 했기 때문에 싫은 소리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잘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타이밍으로 한번 호심탄회하게 나 이런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든다. 분위기 쇄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김기동 감독도 확실하게 좀 잡고 갈 수 있는 타이밍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인천전에서 졌잖아요. 네. 지고 난 뒤에 지금 원일이가 얘기한 대로 미팅을 했대요. 또 허심탄회하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오? 감독에게도 이제 얘기할 기회를 줬대 선수들이. 그러면서 네. 이제 편하게 감독에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요구했고, 그러면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이제 김현석 감독이 밝혔는데 그런 것들이 이번 경기력에 나온 게 아닌가. 맞아요. 회식했대. 어. 선수들끼리 회식하고 음. 메뉴도 또 소고기로 또 선정을 해가지고 선수들끼리 또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팀을 이 패배에 있어서 다지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 경기장 안에서도 실수가 나왔을 때 조금 더 칭찬해주고 좀 커버해주고. 의욕을 네. 돋궈주는 그런 상황들이 나온 것 같아서 앞으로 조금 더 이 원팀에 대한 시너지가 날 것 같아서 울산 HD는 좀 기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울산의 칭찬을 조금 더 하자면 이날 경기에서 저는 김현석 감독의 교체 타이밍도 나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뭔가 계속 수세에 몰리고 해서 수비 라인을 강화하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본인들이 공격을 올라갔을 때는 위쪽에서 볼을 좀 소유해주고 시간을 좀 벌어줄 선수가 필요하지 않나. 왜냐면 야고나 말컹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선수를 왜 안 넣지 하는 그 찰나에 야구를 넣으면서 어느 정도는 상대를 살짝 눌러주는 그런 효과도 좀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근데 결국에는 이 울산 HD와 FC 서울 경기를 보면은 서울이 막 덤비고 전방에 막 공격 숫자를 많이 뒀기 때문에 역습으로 딱 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나왔고 결국에는 울산 HD를 상대로 내려서는 팀도 있을 텐데 앞으로의 경기에서 이 내려서는 울산 HD와 상대로 내려서는 팀을 상대로 어떻게 공격 작업에서 공략을 해 나갈지 그런 부분들도 더 높은 레벨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김현석 감독이 좀 숙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네. 이거는 동의를 하는 게, 그러니까 울산이 이제 이동규 선수를 사실 거의 뭐 제로또 펄스나인으로 활용을 하는 점은 좋았던 것 같아요. 이진현 선수와 완전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백파이브 플러스 토마스를 두고 간헐적으로 카운터를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회식도 했고 팀적으로는 수비적인 밸런스가 최근 경기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버티고 커버해주고 힘으로 지켜내는 부분은 좋았지만, 그러니까 승리도 너무 좋았던 것. 좋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울산 HD의 축구에 있어서 사실 이렇게 버티면서 내려서서 카운터를 하는 게 맞나라고 팬들이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고 저도 경기를 봤을 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울은 패배했지만 굉장히 좀 주도적으로 경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능동적으로 우리가 지고 있을 때 어쨌든 득점을 하기 위해서 포지셔닝에 대한 변화를 가져가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경기를 치렀을 때 졌지만 보완할 부분은 있지만 이 교체 타이밍도 물론 최근 경기에 있어서 야구를 투입하는 시점, 그리고 이재익을 투입하는 시점들, 그리고 이제 보야지치를 투입하는 시점까지 승리를 하기 위해서 정말 버텨서 하는 타이밍은 너무 좋았지만 축구에 대한 고민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울산 HD 팬분들이 이 울산이라고 생각하는 이 축구에 대한 기대감을 생각했을 때 과연 이제 서울을 상대로 이렇게 내려서서 카운터를 하는 게 맞나라고 고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을. 근데 사실 해봤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만약에 울산이 서울 원정에서 대패를 하든지 패했다 그러면 완벽하게 진짜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인데 그쵸. 그래도 원정에서 승점 3점 그냥 실리 네. 난 경기력 필요 없고 승점 3점 무조건 가져갈 거야라는 게 서울 전술을 상대로 상성이 좀 잘 맞아서 그게 김현석 감독의 전략이 그대로 통한 것 같고 원정에서 승점 3점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울산 입장에서는 앞쪽에 뭐 대단히 뭐 빠른 선수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울산이 가지고 있는 선수들 중에는 득점력도 되고 기동력도 된 선수를 이제 앞에 깔아놓고 후방을 좀 더 단단하게 했고 그 앞에 이제 미드필더진까지 토마스까지 투입을 하면서 어쩌면은 뭐 뒤를 먼저 신경 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이거는 저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울산이 이제 만약에 울산의 어떤 미드필더진이나 윙백 그리고 이제 앞쪽에 있는 공격진들을 좀 확실하게 부담스러워하는 팀을 만나면 주도하는 축구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FC 서울 같은 팀이나 뭐 다른 어떤 대전이나 전북 같은 팀을 만났을 때는 저는 울산은 지금의 전술적인 컨셉으로. 선택상 조금은 뒤쪽으로 내려앉는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전술적인 상성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그리고 네. 오히려 막
트렌디하게 막 윙백 막 안으로 막 들어와서 막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 그냥 심플하게 툭툭 주고받고 역습 때리고 막 뒷공간 침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잘 드러난 것 같아서 결국에는 근데 또 상대 팀이 뭐 다음 경기나 다다음 경기에는 대응을 하겠지만 이 대응을 어떻게 파괴해 나가는지가 김현석 감독이 좀 앞으로 숙제인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3백에 있어서 더 확신을 갖지 않을까. 결국에 근데 3백은 사실 진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쨌든 뭐 원희룡도 이제 어쨌든 센터백 출신이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백라인 이제 백포는 4명이고 어쨌든 3백에 있어서 수비 5명 백파이브가 되면 사실 이쪽 라인에 있는 선수들과의 소통 자체도 어렵잖아요. 사실 라인 자체가 하나 더 선수 하나가 더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합을 맞추는데 굉장히 어렵고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백스리에 있어서 어쨌든 유기적인 포지셔닝이 돼야 된다 생각하고 윙백들의 위치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그리고 우리가 좀 다이나믹하게 여러 장면들을 연출하기 위해서 백스리를 활용하는 건 너무 좋지만 그러니까 너무 이제 수비적으로 K리그에서는 백스리를 활용한 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팬들을 생각해서 변화를 가져가도 좋다. 가져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이 3백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여러 팀들이 전 세계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3백을 쓰고 있지만 정말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건 뒤쪽에 있는 수비수들은 당연히 수비를 잘하면 되는 거죠. 근데 중앙 수비수 3명을 이제 어쨌든 두는 거니까. 그 다음에 양쪽 윙과 그 근처에 있는 그러니까 윙백과 그 근처에 있는 미드필더진이 제일 중요해요. 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볼을 잡았을 때 뒤쪽에 있는 센터백이 얼마큼 잘 받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삼각형 내지 사각형을 어떻게 잘 만들 수 있느냐. 그래야지만 앞쪽에 볼을 전달할 수 있고 그 윙백들을 좀 더 공격적으로 사용하면서 공격 전개가 되면서 야금야금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저는 냉정하게 얘기해서 윙백으로 봤을 때 그걸 할 수 있는 선수는 대한민국에 별로 없다고 봅니다. 윙백이. 그렇죠. 윙백에서. 네, 윙백에서는. 수비백에서도 그렇죠. 대표팀에서도 네. 사실 없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네. 백스리가 사실 작용을 안 했던 것 같고 차라리 윙어를 내려서서 윙백을 사용하면 또 어떤 그림이 날 줄 모르겠지만 우리는 사실 풀백을 설 수 있는 선수를 윙백으로 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보통 그게 맞는 거고 어떻게 본다면. 근데 네. 이제 일본의 백스리가 좋았던 건 어쨌든 이제 걔들은 윙어 성향이 윙어를- 있는 아. 선수들을 윙백으로 이제 활용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백스리에 있어서는 사실 이 센터백들이 어느 정도 발밑이 돼서 공을 많이 만져야 돼요. 어쨌든 3명이 전진을 하고 윙백들이 전진할 시간을 벌어주고 다 같이 공격하고 다 같이 수비하는 패턴 자체가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비적인 백스리보다는 조금 더 이제 트렌디하게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3백을 쓰면서 만약에 이겨야 되는 팀이 3백을 쓸 수도 있잖아요. 3백을 쓴다고 해서 지는 전술은 아니에요. 그쵸. 예, 근데 수비적인 건 이제 결국 그거죠. 이제 3백을 쓰면서 만약에 이겨야 되는 팀이 저는 이제 오늘 경기에서 그러니까 이날 경기에서 울산이 선택했던 그 전술적인 의도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3백을 쓰면서 이겨야 되는 팀이라고 생각한다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뭔가 계속 수세에 몰렸을 때 계속 5백이 계속 실자 라인으로 후방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올라가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계속 수세에 몰린다는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용기 있게 좀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3백인데 5백처럼 보이면 안 된다고. 그렇죠. 1차적으로. 이기려고 그쵸, 하는 그쵸, 팀이라면. 맞아요. 근데 네. 그게 사실 이 자신감이나 그렇지. 체급에서 앞서면 조금 더 올라가야 한 명이 돼. 두 명을 잡는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신이 없으면 센터백은 놀고 있고 미드필더가 막 내려와서 내려오고. 잡고 윙백이 내려와서 네. 잡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선제 득점 이후에는 어느 정도 버티면은 그게 가능하기는 한데 이 풀어나오는 팀을 상대로 한두 번 돌아가다 보면 사실 야고나 이동경 선수나 거의 공격을 할 수 있는 이게 안 나와. 안 나오지. 왜냐면 압박 가다가 미드필드 공격 지역에서 수비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축구라는 게 수비수가 많다고 해가지고 이게 제가 지금 웃긴 게 수비수가 많다고 해가지고 골을 안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상하게 크로스 올렸는데 뭐 이상하게 공 튕겨서 나와가지고 난 가만히 서 있었는데 나한테 볼어가지고 딱 차고 골 들어가고 아니면 걷어내려다가 삐살이 맞고 골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그 위치에서 볼이 놀게끔 만들면 안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하긴 한데 근데 상대가 압도적으로 센 팀이야. 그러려면 소위 말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걸레 수비 해야죠. 예, 어떻게든 야 우리 맞고라도 안 들어가게 좀 운 좀 따라줘라 운 좀 따라줘라 하면서 몇 번의 슈팅을 계속 막아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이제 울산 지금 체급을 봤을 때는 좀 더 다른 식의 쓰리백을 좀 네, 보여줘야 되지 않나 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뭐 최근에 정말 분위기가 안 좋았던 울산이었기 때문에 서울이라는 팀을 잡아낸 거는 대단했다 원정에서. 그렇죠.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했잖아요. 서울 얘기를 하면서. 근데 서울은 저는 사실 이제 좀 좋았던 점은 김기동 감독이 이승모를 빼고 문선민을 빠르게 투입했던 거. 그러면서 분위기가 변하긴 했거든요. 문선민 선수가 정말 마무리만 못하지 또 활력 주는 거 그리고 크로스 이런 거 좀 싸움 붙이는 거 이런 거는 곧잘 해요. 네. 당연히 팀에 지금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기동 감독이 이제 경기 끝나고 또 이승모 선수에게 좀 미안하다 전술적인 선택 때문에 바꿨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그래도 좋은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에요. 네, 뭐 FC 서울도 변화를 주면서 측면의 크로스는 많이 올라가는 타이밍이 있었고 수적 우위로 크로스는 많이 올렸는데 오히려 이제 울산 HD가 많이 내려서 그 스리백을 쓰니까 중앙 쪽 이 박스 약간 바깥에 그쪽을 조금 더 노리고 중앙을 좀 풀어나가면서 슈팅을 때렸다고 한다면 조금 더 좋은 찬스를 가져갈 수 있었는데 약간 너무 측면만 노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경기를 보면서 들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팀의 대응들은 좋았던 것 같아요. 서울이 실점하고 어쨌든 전방에 많은 숫자를 배치를 하고 크로스 박스 타격, 슈팅 뭐 크로스에 대한 선택들도 좋았지만 울산이 대응하는 수비적으로 정말로 오랜만에 단단하게 대응하는 모습은 굉장히 좋았었다. 그렇기 때문에 팀이 서로 대응해서 싸우다가 사실은 이제 로스 선수의 결정적인 미스들로 인해서 이렇게 스코어적인 차이가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근데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마지막으로 서울이 이제 이렇게 연승을 막 거듭하고 리그 1위잖아. 근데 뭐 한번 이제 뭐 드자비 해야 된다 이 얘기했잖아. 잡돌이 해야 된다. 한 번 졌는데 그거 하는 것도 역효과 아니에요, 지금 사실? 6경기 무패행진이 끊긴 건데. 해야지. 그래도 해야 된다고? 해야죠. 그냥 나는 내가 감독이라면 이거 한 번쯤 이렇게 하게 됐다. 근데 뭐 이제 훈련 트레이닝 집중하고 내일부터 잘 천천히 준비해 보자. 잊어라. 한번 이렇게 브레이크 살짝 잡은 거지. 이런 걸로 너무 마음 쓰지 마라. 하면서 3번쯤 넘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면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사실 6경기를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선수들은 거의 지금 떠나갔어 이미 마음이. 못 뛰고 네. 못 뛴 선수들이 근데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변화를 줄 타이밍에 이 선수들한테도 어느 정도 기회를 주면 이게 내부 경쟁이 일어나면서 시너지가 날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뭐 경기를 계속 뛴 선수들도 한 번쯤은 관중석 변화를 주는 건 인정. 관중석 좀 2층에 올라가서 김동 보고. 감독이 야좀 쉬어라. 많이 했으니까 좀 위에 올라가서 넓은 시야로 좀 공기도 좀 마시고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무언의 뭔가 잡돌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진짜로 라커룸에서 야 진짜 우승으로 가려면 이런 경기 실수로 하면 안 된다 하면서 쓴소리도 한 번쯤은 해야 될 타이밍인 것 같아서 약간 서로 보약을 먹었다. 울산도 보약 마시고 맞아요, 서울도 맞아요. 보약 먹었다. 이런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과연 다음 라운드에 서울이 어떤 선택을 할지 이것도 굉장히 좀 궁금해지는 전북만 하지 않나요? 서울? 부분이고. 전북 홈으로 알고 있는데. 네. 전북 홈에서 서울이랑 경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다음 라운드에 이 전북과 서울의 경기 또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6경기 이야기는 여기서 다 이제 털어냈고요. 이번 주 중에 코리아컵이 있습니다. 네. 예, 인천 김포가 있어요. 오. 제가 쭉 봤는데 네. 근데 인천 원정. 인천 원정이야. 네. 그래서 그걸 한번 가볼까 애들 데리고 애들 방학이기도 하니까. 그때 좀 안 좋은 그거 있지 않아요? 인천 김포 안 좋죠. 아니 형님도 갔다가 김포 홈 경기에서 김포 인천 했을 때 취소했잖아. 그 영상 업로드 찍은 못했잖아요. 영상 찍은 거 업로드 못했잖아. 김포 지금 제가 어제 갔다 왔거든요. 난립니다. 분위기 작살났지 네, 그냥. 난리예요. 지금. 예. 쉽지 않아요. 지금. 제가 지금 거기 아는 친구도 있는데 한번 전화하려다가 지금 전화를 못 하겠어요. 지금 뭐 쉽지 네. 않습니다. 네. 분위기가 그래도 쉽지 않아요. 경기는 이겨야 될 거 아니야. 경기는 이겨야 되는데 경기는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야. 구단 내부적인 문제 이거는 뭐 생각보다 금액이 너무 세가지고 근데 어떻게 진짜 궁금하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그 말도 못 꺼내겠더라고요. 다 막. 그냥 집에서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부산하고 서울 경기 갑니다. 그럼 부산으로 가요? 구독으로? 네. 그 서울 또 어떻게 하려나?
로테이션 돌리면 네, 이번에는 돌려야지. 로테이션 수요일이니까 돌리겠죠. 네, 예. 무조건 돌리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주중에 또 코리아컵이 있고 이 지금 영상을 어떻게 편집을 해서 채널에 올릴까 지금 아직도 지금 방송을 하면서 고민을 했는데요. 계속 고민하고 네, 빠르게 이제 업로드하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제가 제 방송국에 커뮤니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